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서울 그 영등포 경찰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북한이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원강 NK 지식인연대 대표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오늘 김원강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원강은 그 작년 9월에 자신이 그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과 북한의 비밀관계라는 그 영상을 내버렸습니다. 조국이라는 게 우리 조국이 아니고요. 전 법무부 장관 조국. 김원강은 그 방송에서 북한 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조국은 진보 진영의 대선 주자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조국과 북한과의 비밀스러운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원강은 북한은 메아리에 실은 글이 자신들이 쓴 것은 아니고 서울의 정치학 교수인 강진애라는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는데 글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글은 남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니다. 그리고 또 구글에서 아무리 조사하고 찾아보아도 강진애라는 사람이 쓴 글은 원본조차 없다. 그리고 기사의 여기저기서 남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북한 사투리와 띄어쓰기나 문법 자체가 철저히 북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원강의 그 유튜브 영상에 그 메아리 그 글을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국은 민주개혁 진영의 전도 유망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영국과 미국의 형법 박사 학위를 받은 권위 있는 법률가이고 진보 진영이 쟁쟁한 리론가이다 라고 칭찬했다. 이런 게 그런 걸 이렇게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게 되면 한국학자라고 썼습니다. 이건 북한에서 쓴 글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김원강은 그 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첫째로 적폐청산을 끝까지 해서라도 보수를 괴멸시켜라. 두 번째는 사법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친북 세력으로 물갈이시켜라. 세 번째는 보수 야당의 재집권을 막으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사법검찰을 완전히 장악해서 친북 세력으로 물갈이시키고 보수 야당의 재집권을 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말은 김원강이 한테서 처음으로 듣는 말입니다. 북에서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고 보수는 반북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대북 지원은 끊임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김원강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북한이 산호맹 출신의 조국을 대선 주자로 미는 것은 조국을 통해서 무혈 전쟁으로 적화 통일이 종지부를 찍자는 것 외에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국은 북한이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했고 북한이 조직한 산호맹이 핵심 멤버였고 지금도 북한이 바라는 보수 애국 세력을 척결하는 광란적인 피숙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문재인도 종북 세력의 지도부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물어보고 종북 세력의 지도부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이라고 떠버리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종북 세력의 지도부라는 것, 이게 실체가 있긴 하는 겁니까? 탈북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따위로 말하는 자들이 여럿이 됩니다. 수많은 민주투사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오늘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리고 또 민주주의 투사들이 이루어놓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런 자들은 꼭 처벌돼야 된다. 그리고 웃기는 거는 북은 적화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북에서 주장하는 통일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에 남아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해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겁니다. 북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사상교양 사업을 통해서 전체 인민을 지금과 같은 사회주의 건설의 육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이 인민들을 지금과 같은 이런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역사적 조건들이 동반됐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인한 해방으로 인해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실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40년 동안의 일제의 그 식민지 시절은 북녘의 모든 사람들을 항일발치산 두레에 묶어 세울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형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다 나니까 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타가소, 병원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을 국가가 직접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대부분이 개인 소유를 없앨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농촌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생산수단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농업협동화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의 사정은 북이 걸어온 현실과 그리고 또 당시 북에 조성되었던 이런 정세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한은 개인주의화된 사회입니다.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집단주의 사회로 끌어들이기에는 너무나 이 한계가 많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죠. 때문에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 형식으로 통일하자고 하는 겁니다. 김은광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런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방송을 진행한 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올해 8월에야 서울 방배경찰서에 김은광을 고소했더라고요. 방배경찰서에서 또 영등포로 넘기고요. 지난 봄에 저와 우리 왈가왈부 진행자들에 대한 이런 비난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왈가왈부 진행자들이 그에 대해서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고소하겠습니다. 언제 고소할까 하고 마음 조이면서 기다리겠군요.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꼭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망쳐놓는 자들은 꼭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